지금 여러분들 겨울방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교육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잘 써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여러분이 챙기셔야 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압도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건국대 매우 핫하죠. 자, 건국대 입학 전형과 그다음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 건국대를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의 어떤 좀 공통점들이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국대는 이제 KU 직윤이라는 교과 전형이 있죠. 자, 그런데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화려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예전 같은 경우는 건국대가 이제 직윤이라고 하면 교과 100%를 선발하였지만은 자, 2024학년도부터는 교과 100%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7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바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서류 평가 30%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진짜 서류평가 30%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점들을 평가하게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건국대에서 발표했는데, 과연 진로 역량은 어떤 점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 점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원칙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대신과 서류평가, 이 점수를 합산하여서 총점 내 석차 순으로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의 그 학종이라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죠. 자, 83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이 30%, 그 다음에 1단계에서 3배수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건국대는 지금 물론 잘 아실 거예요.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그런 학생들이 1차를 합격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학생들도 일반고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2023학년도 입시에 유난히 이제 재수생들과 반수생들이 제일 많았었잖아요. 역대급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일단 반수생들 이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이제 면접 컨설팅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자기가 건국대를 지원했는데 또 건국대를 지원하고 싶은 지원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작년에 1차에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거기 합격했던 그런 반수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국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의 생기부를 한번 일단 좀 많이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생기부들이 있거든요. 어떤 생기부가 있냐면 1학년과 2학년 때는 그다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진로 역량이 그다지 보여지지 않은 생기부들이 있는데 3학년 때 유독 이것을 뭐 과감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근데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험의 다양성을 잘 챙겼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구체화시키면서 확실히 자기만의 진로 역량을 보여주면서 3학년 때 나아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대에서 1차 합격할까 말까 했는데도 1차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뒤집어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겨울방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교육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잘 써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여러분이 챙기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가 잘 보였는지, 학업 역량 잘 보였는지, 과세특위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였는지 이런 점들을 고1 이때 좀 미리 좀 잘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3 때 심화 들어가는 과정 물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생기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3 때 막 갑자기 그 심화 들어간다라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교과와 학생부 종합 보면 일단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과 그다음에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뭐 A는 1등급 주고
뭐 B는 2등급 주고 뭐 C는 뭐 4등급 준다, 뭐 5등급 준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건국대는 진로 거기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평가로 반영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취도는 A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A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보여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여줘야 되겠죠? 과세 특여서 여러분의 역량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동교육과정도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소인수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단지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과목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나 이거 들었으니 괜찮겠지? 절대 아니고 그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에 그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역량, 특히 진로 역량 명심해 주셔야 돼요. 진로 역량은 확실히 바세특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라는 것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위주, 그러니까 인재상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재상을. 자,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인재상을 이제 그게 선호하고, 이제 첫 번째가 3년간 수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는 학생인데, 3년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죠? 주도적으로 보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보는 학생이 뭘까? 그래, 학교 생활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학교 생활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있죠? 진로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진로 역량은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반드시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이 보이지 않는 학교, 이 점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점들이. 그 점들 꼭 참고게 생기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이라든지 여러분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 생활, 교과 생활을 중심으로라고 하니까 종종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뭐 보고서 활동도 들어가고 그다음 과세특위가 들어갈 보고서 활동도 하는데 교과 내용과 맞지 않는 게 종종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과 내용과 연계된 진로 역량이 필요한데 교과 내용과 연계성이 없는 그런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 달랑 보고서 주제만 들어가는 생활 기록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면접관이 주제만 들어간 보고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왜 했지? 이거 의무구심만 들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생활을 충실한 바탕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역량시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 2024학년도부터 서류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는 학종의 서류평가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이제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에 연대, 그런 시립대들이 무려 이제 3개로 바뀌었죠. 뭐죠? 바로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그 다음 공동체 역량 30%예요.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고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입결의 좀 여부를 보면 단지 학과만 맞춰서 활동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좀 그랬는데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장래까지도 보여줬던 그런 역량을 보인 학생들은 무려 너무 결과가 좋았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학업 성취도, 그다음 학업 태도, 그다음에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 성적 내신이라든지 혹시 뭐 약한 과목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이 모든 게 학업 성취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탐구력은 뭐가 들어갈까? 탐구력은 이제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보여야 됩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제가 아이들과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생활기록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됨, 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됨, 이러한 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기심을 갖게 됨, 궁금증을 갖게 됨, 이것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물이 전혀 아니죠. 호기심을 가졌으면 그 추후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점, 그 점, 그 구체적인 성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역량 40% 매우 중요하죠. 2022학년도, 21학년도에서 서울 주요 5개 대학교에서 자, 우리는 이제 그 진로 역량 평가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바뀐 거죠? 아, 더 이상 생활기록부가 학과 위주로만 맞춰서는 안 되고 진로 역량과 연계해서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점들을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진로 역량에는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공 관련 그거죠.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충실성,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과목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종종 이런 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인이 이제 보통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미적분까지 선택을 해도 이제 물리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회피하는 경향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이것이 과목이 개설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저의 전공을 버릴 수 있는 과목 못 들었어요. 자, 이것도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교육 과정과 소위수 과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목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잘 작성하시고 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 좀 미리미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 안 한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그 아이들 결국 학종이 안 되다 보니까 교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진로 활동한 다양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창체 활동과 과제특과 창체 활동에서 전공에 대해서 탐색한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진로 역량을 더 알고 싶은 그 과정 속에서 향상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로 역량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 합격한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네.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이 매우 심도있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제가 거창한 게 아니야. 과제특에선 주제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 교과 내용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돼가지고, 심화시키면서 탐구하고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 공통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진로 활동에서 본인의 진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화시켜서 심화시켜서 보고서를 발전해서 보여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진로 역량에서.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결과물을 보이면서 발전하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30%. 네, 건대에서 많이 보는 게 협업과 소통 능력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성, 리더십 나눔과 보고 있지만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학교에서 열심히 특히 행특에 이런 점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율활동에서도, 동아리활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그 협업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끄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협업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조별이라든 동아리 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장점과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해주고, 뗄감 것 같으면서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이런 것을 보통 이제 협업 능력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 요소, 네, 건대 면접평가 많이 어렵죠. 서류 기반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건대 이제 면접을 준비해주면서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서류 기반인데 꼬리 물기 질문도 하고 당황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자, 그건 제가 그래서 좋은 신호라고 그래서 왜 관심 없으면 꼬리 물기 질문도 안 한단 말입니다. 자, 평가 방법은 면접에서 학업 능력 30%를 평가하는데 거기서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탐구력이라는 왜 평가하냐면은 본인이 어떤 보고서 활동에서 그것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검사의 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검사의 키트를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라는지 이런 점들을 물어보고 그다음 진로 역량 네 40%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진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과세택 있죠. 진로와 밀접한 과세택에서 물어보고 아니면
진로 활동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체 역량도 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미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진로를 2학년 때는 구체화시켜서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제발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의 꿈을 갖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꿈들을 명확히 한다는 게 어려워. 근데 저도 솔직히 고1 때부터 꿈을 명확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략 무슨 계열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과는 대략 구체적인 테두리는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건국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매우 핫할 겁니다. 또한 내년 역시 건국대를 노리는 반수생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년 고3이 올라가면서 건국대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겨울방학 되기 전에 미리 생기부 점검하시고요. 생기부 여러분들 마무리가 나이스 올라가면 끝나버리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생기부를 잘 숙지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내 진로 역량이 잘 드러냈는지, 그런 점들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서 생기부 마무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